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발표 날이 7월 23일이에요. 자, 옵티머스는 관련하면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증권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보시죠. 자, 검사를 하는데 얘네들이 그 과도한 비시장성 자산 편입 같은 걸 해가지고 어,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률가 높은 취약한 운영사로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서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혐의가 파악이 됐습니다. 뭐냐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공공기관 발주확정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한다고 했으나 실제 펀드 자금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지 않고 다르게 사용된 혐의가 드러난 거죠. 자, 주요 검사 진행 결과를 보시면 이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는 무슨 얘기냐면 옵티머스의 펀드 투자금 유치 운영 관련해서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가 발견이 돼서 검찰이랑 공조 진행이 됐어요. 뭐냐면은 공공기관 매출 있다고 했는데 그 계약서하고 매출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게 다 위조라는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는 그걸 숨기려고 PC 교체하고 은닉을 다 했죠. 근데 그걸 다 이제 조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옵티머스 펀드 현황입니다. 2000년 7월 21일 현재 펀드는 46개 5,151억 원이 있었고요. 환매 연기된 거는 이 중에 반이 넘는 24개 펀드 2,401억 원이 환매 연기점이었는데 나머지 22개 펀드 또한 만기 도래 시 환매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84% 해당하는 4,327억 원을 NH가 팔아줬어요. NH투자증권이 하이투자증권, 한투자증권, 케이프는 이제 NH에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죠. 투자자는 전체 1,166명으로 개인 투자자 982명, 법인 투자자 184명인데 법인이 2,747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 법인이 대단들 합니다. 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공사, 오뚜기, 안랩, JYP 등등이에요. 이게 다 이제 NH투자증권이 영업을 잘해서 생긴 일이겠죠. 자, 편입자산 보시면 46개 펀드의 편입자산은 5,235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이제 실제 회수 가능가액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자, 편입 자산의 대부분은 비상장기업 사모사채. 아니 왜 무슨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권면액만 5,095억 원인데요. 이거는 뒤에 나오니까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는 CPNS 2,052억, 아트리 파라다이스 2,031억 원, 라피크 402억 원, 대부 DKAMC 279억 원. 아니 이거 뭐하는 회사들이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다 저 옵티머스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입니다. 여기에 사모사채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거죠. 그럼 46개 펀드 5,234억 중에 사모사채를 5,100억을 이 두 개만이 또 한 4천억 되죠. 이걸 다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사실상 옵티머스가 갖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사고요. 아주 조금 예금과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네 개사는 펀드 자금을 받잖아요. 사모사채 발행해서 사모사채를 주고 현금을 받으니까요. 이걸 본인 명의로 각종 자산, 부동산 개발, 상장주, 비상장주, 대출 이런 데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의 자금을 이체하는 단순 도관체로도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돈을 못 주니까 여기에 돈을 주려면 얘네를 통해서 이쪽에 쏴줬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한번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주식 10만 주를 가진 이동열 또는 이동철이라고 불리는 자가 대표로 세우고 또 그 대표로 있던
그 위장 계열사들이에요. 나중에 보시면요. 보시고요. 펀드 자금의 실제 사용처는 그럼 어디였냐면 이 사모사채 발행사들을 거쳐서 복잡한 자금 이체 과정을 통해 다수의 위험 자산에 투자가 됐는데 자금 사용처가 한 60여 개 돼요. 그리고 들어간데 3천억 내외 수준인데 신뢰성이 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마저도 어, 옵티머스가 제출한 자료라서 금액이 부풀려졌을 거고 권리 관계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회수 과정이 낮아요. 나중에 이제 봐야 될 텐데 상당 부분은 무자본 M&A에 쓰였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3번 중간 검사 결과인데 이거 잠정 검사 결과입니다. 이제 옵티머스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렇게 오인하도록 해서 펀드 투자금을 모집했고요. 펀드 자금은 대표이사가 자기의 주식 투자, 파생 상품 투자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은 상품 선정 프로세스의 적정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조사 진행 중이고요. 원금 보장 표현 사용 등 부당 권유 행위 뭐 있었는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탁결제원은 사무관리사였고 하나은행은 수탁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실제와 상이한 펀드 편입자 자산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이게 못 들어가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운용 지시를 보내서 여기서 이제 돈을 집행을 하는데 이게 신탁 계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이 안 나갔어야 되는데 왜 나갔느냐 이런 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간 검사 결과 첫 번째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를 보시면 부정거래 행위를 했어요. 뭐냐면 부동산 및 개발사업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제안서에는 실제와 달리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등 투자 자금이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된다고 투자자를 오인토록 하여 펀드 투자 자금을 모집했다. 두 번째는 펀드 자금 횡령이죠. 그래서 펀드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를 통한 주식 선물 옵션 매매 등에 이용했다. 펀드 자금 횡령 규모는 지금 현재 검찰 수사로 확인 중입니다. 그 다음에 펀드 자금은 수차례 이체 과정을 거쳐서 대표이사 개인 명의 증권 계좌로 입금됐으며 대표이사는 동자금을 사용해서 개인 명의로 주식 파생 상품 등에 투자했다. 그 다음에 요기에 따른 자본시장법 신고 의무도 누락했다. 그 다음에 이 검사 업무 방해는 이 허위에 위조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건설사 등이랑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데 그 다음에 PC나 관련 자료는 은폐했다라는 건데요. 그 다음 거는 펀드 자금으로 PF 사업에 대여를 했고요. 시행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도 수취했고 운영 인력이 아닌 자가 펀드 운영에도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구조를 한번 볼까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구조. 옵티머스는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시했지만 투자 대상의 안정성이 있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투자 자금 모집은 NH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 실적이 없고요. 사모사채 발생사를 경유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 간 돌려막기,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대표이사 개인 계좌를 통해서 주식이나 선물옵션 매매 등에 이용을 했습니다. 투자 제한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건설사가 보유 중인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확정 매출 채권 만기 3개월에서 9개월에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투자 대상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요. 목표 수익률을 3에서 4.5%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편입 방식으로는 1번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출 채권 양수. 요 케이스 1 직접 인수 써 있죠. 요 방식.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2 건설사 관련 회사에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건설사와는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 원보유사가 있고 매출 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 또는 자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건설사로부터 직접 매출 채권을 양수받거나 아니면은 이 관계회사 자회사의 사모사채를 인수를 해주고 현금을 쏴주면 건설사에서는 매출 채권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대물 변제 내지는 담보가 됐던 것 같아요. 채권 질권으로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투자는요. 옵티머스 임원이 관리하는 기업의 사무사채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를 해줬죠. 옵티머스에서 사무사채 발행사로 돈이 가면 그것이 또 관련 법인으로 가고 그게 또 투자가 되고 아니면 이 사무사채 발행사에서 또 투자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실제 투자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무사채를 차환 매입해서 기존 펀드 만기 상환에 사용하는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당구장 표시 볼까요? 사무사채 발행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을 경유하는 등 수차례 자금 이체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자를 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중에 헤더 파워웨이 관련해서 한번 다시 이 영상 만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검사 결과 두 번째 NH투자증권은요. 현재 현장 검사 진행 중. 그때는 그랬네요. 여기서 판매 심사를 할 때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서 상품 구조나 투자 대상 자산의 실질성을 적절히 확인했는지를 점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공공기관이 돈을 주기로 돼 있는 그 건설사의 매출 채권은요. 너무 안정적이라서 양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3개월에서 9개월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냥 매월 기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받으면 돼요. 그 정도 한 달, 두 달도 못 굴릴 정도면 진짜 그거는 문제 있는 회사잖아요. 이거 그거 뭐하러 양도하겠어요? 그냥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말하자면 어음 받았으면 그걸 할인이라도 하지. 어음 받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NH에서 이걸 몰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별표를 보시면 상품 구조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아까 케이스 1 있었죠 그림에 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매출 채권 보유사의 관계회사 사무대치를 인수하는 형식 케이스 2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여부. 그러니까 요걸 직접 매출 채권 발주기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매출 채권을 직접 인수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무사채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또 받는다.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자, 이런 방식 이 케이스 2죠. 이게 간접 인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직접 인수하는 게 아니라 요 사무사채를 인수하니까요. 자, 요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했느냐. 그 다음에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 매출 채권 만기는요. 단기간이에요. 통상 30일 이내. 왜냐하면 매월 기성 확인되면 매월 지급이거든요. 공공기관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고 6개월 이상 만기를 갖는 경우는 없음. 그렇죠. 요새 누가 공사대금을 6개월씩 만기로 줍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자, 설명 내용. 이것이 사내 설명자료나 투자 권유 시 설명 내용이 원금 이렇게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을 사용하는 부당 권유와 관련이 있는지 이제 더 점검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과 수탁회사인 하나은행 여기는 현장 검사가 종료된 상태였죠. 자, 사무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펀드 회계 시스템상 옵티머스 펀드 편입자산 정보를 실제 운영 정보와 다르게 생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편입자산이 실제 자산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와 체결한 일반 사무관리 업무 위탁계약에 따라서 펀드 회계 처리 및 펀드 재산의 기준가 산정 업무 등을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 회계 시스템상. 근데 왜 이게 서로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펀드 사무관리 업무 관련 내부 통지의 적정성을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대로 그대로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이게 맞게 들어오는지 이 기준가 산정이나 회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의 수탁 업무 관련해서는요. 옵티머스가 운영 지시한 것이 신탁 계약대로 이 신탁 계약은 이 판매 투자 제안서하고 일치하는 내용대로 써 있어요. 근데 그 신탁 계약대로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럼 운용 지시가 신탁 계약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펀드 편입 자산 인 사무사채 원리금 상환 시
실제 입금 주체를 확인했는지 이걸 점검하고 있는데요. 일부 펀드가 신탁계약서상 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옵티머스 운영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한 것이 신탁계약대로 된 거냐, 요거를 지금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드 수탁 업무 관련 내부 통제의 적정성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자, 향후 대응 방안은 투자금 회수 절차랑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뭐 그 관련 법무법인들이 할 일이고요. 분쟁 조정도 여기에 따라서 금감원이 할 일이고요. NH나 한투증권 자율적인 피해 고객 지원 방안 추진 뭐 등은 알아서 할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분쟁의 대부분은 판매 직원, NH투자증권 직원이 수익률이 낮은 대신 공공기관 매출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 검사 결과 제재 및 기타, 이건 펀드 이관 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련 주요 일정을 보시면 금년 3월에 집중관리 대상 관리 대상 전문 사무 운용사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자금 유출이 모니터링이 실시가 돼서 서면 검사를 했을 뿐인데 문제가 생겨서 현장 검사를 하고 곧이어서 환매 중단 사태가 생기고, 현장 검사를 했더니 장난이 아니어서 검찰 수사에 바로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자, 판매사별 연령별 개인 투자자는요, 20대 60명, 30대 98명, 40대 300명, 50대 600명, 60대 590명, 70대 이상 697명. 안정 희구형 자산가들이 많이 지금 펀드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판매사별 연령별 개인 투자자 현황 계좌수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계좌수로 보더라도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지금 매입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옵티머스 중간 조사 결과 같이 보셨습니다.